전통적인 막대찌를 좀 아까 요 전편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막대찌의 전통적인 도미낚시, 그러니까 참돔이나 감성돔이나 이런 낚시를 할 때 막대찌 채비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큼 원줄에서의 채비 정렬과 그다음에 목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탐색을 하는 그런 기능의 낚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활 낚시를 할 때 뒷줄 조작이나 채비 안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생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낚시가 꼭 도미 낚시, 뭐 감성돔이나 참돔 낚시만 낚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찌를 사용한, 대부분 보면은 이 바닥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선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낚시를 하십니다. 뭐 우럭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열기볼락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대구지깅도 하시고, 광어도 다운샷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쭈꾸미 낚시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낚시를 하시는데, 선상과 달리 이 연안에서, 방파제나 연안 갯바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원투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어요. 원투 낚시라는 것은 결국 줄을 달고 던져서 바닥에 가라앉아서 바닥권에서 입질하는 어종만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뭐 숭어도 뛰고, 그 다음에 고등어들도, 고등어 같은 그런 거, 정갱이 뭐 이런 고기들이 철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들어오는데, 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면수, 색시라 그러죠. 이면수 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고기들은 다 떠댕깁니다. 떠다니는 고기들을 잡아야 될 때는 생활낚시 하시는 분들은 찌낚시를 구사하거나 또 감성돔이나 뱅에돔, 참돔을 잡듯이 외바늘 채비로 잡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낚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신을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막대째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거의 유사해요. 연삼에도 구슬 넣으시고, 유동홀도 넣으시고, 찌, 막대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엉킨 방지복 쓰시고, 그럼 밑에다 제가 이번에는 카고 채비로 카고를 한번 달아봤어요. 카고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카고 낚시가 조항면에서는 카고만큼 이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밑밥을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집어를 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낚시입니다. 카고를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카고를 열어서 여기다가 밑밥을 집어 넣으셔서 내려보낸다고 쳤을 때 바로 여기서 밑밥이 빠져나오면 어차피 밑으로 흐르면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 바늘이 있는 부분하고 바로 위에서 밑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바늘에 껴있는 미끼하고 가장 동조가 잘 됩니다. 찌낚시에서 품질을 하고 뭘 하는 것은 결국 밑밥과 미끼의 동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 카고 낚시는 자연스럽게 동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미 종류에 비해서 고등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입질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밑밥 손실이 많지 않은 이런 카고 낚시를 사용하시면 비용도 덜 드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조가도 많이 올리실 수 있어요. 카고를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외줄낚시 카드채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채비가 보통 한 3m 됩니다. 3m나 되는 거를 던지시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m 정도 되는 이 외줄채비를 선상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 3m예요. 근데 이거를 반을 자르시면 1.5m 정도가 되겠죠. 반을 자르셔서 위쪽은 이 카고 바로 밑에 붙어있는 돌에다가 껴주시면 되고, 핀도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쪽은 바늘 5개, 바늘이 10개다 보니까 반을 잘랐으니까 5개가 되겠죠. 5개 바늘을 놓고 밑에 쪽에는 이런 줄을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결국은 찌로 여기 런선 매듭으로 해서 수심을 한정을 줬을 때 그 수심대에서 떠 있겠죠. 그래서 고등어가 입질을 하면 카우가 밑에서 밑밥을 계속 뿌려줄 거고, 고등어가 입질을 하면 찌가 잠기겠죠.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새치가 됐든, 그러니까 이면수죠. 이면수가 됐든, 그 다음에 고등어가 됐든, 정갱이, 이런 그 어종들을 재미있게 가족들과 같이 재미있게 낚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찌를 단다는 얘기는 결국은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띄운다는 거는 결국 수심층에서 떠다니는 어종들이 몇몇 층에 어느 층에 떠다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카드치기 입시처럼 채비가 한 1.5m, 반을 잘라도 1.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m가 돼 있으면 결국 위에 바늘을 입질을 하느냐 밑에 바늘에 입질을 하느냐를 봤을 때, 아, 위에 바늘에 입질을 한다. 그럴 때는 수심을 좀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늘의 3번째 정도가 대상 어종의 중간층에 오게끔 좀 줄여주시면 되고, 한 60cm 정도 줄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늘에 문다. 그때는 수심을 더 주셔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종들이 입질하는 수심층에 바늘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러면 어느 낚시든 떠다니는 어종을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군이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이 대상어들이 주로 몇 미터 수심대를 지나가고 있느냐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주시면 되고, 많은 경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떠다니는 채비를 했을 때 자꾸 옆에 사람하고 채비가 밀려가서 엉킬 수가 있겠다. 그때는 방법을 조금 바꾸실 수 있겠죠. 그때는 찌를 비자립으로 바꾸는 겁니다. 비자립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밑에 이 채비를 해 놓으시고, 채비 다음에 밑에 쪽에 줄을 다셔서 줄을 바닥에 안착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심을 조절을 해 놓으시면 결국은 밀리진 않겠죠. 그렇죠? 대신 입질은 했을 때 찌는 반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채비,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닷을 달아서 내려놓듯이 한 고정식의 그 앞대치 채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불편한 부분, 그 다음에 현실 여건상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때 응용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생활 낚시에는 를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제철에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활 낚시를 하시든 무슨 낚시를 하시든 채비 운영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다는 낚싯대 길이가 4.5m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2중 3중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꼭 4.5m 이상 되는 낚싯대를 구매하셔서 자유로운 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